네,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이라 평가받고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도 강서구로 출동해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관련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일꾼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정쟁을 하는 낙하산을 뽑을 것이냐. 구청장 16년 동안 민주당에게 맡겨 놓았더니 정체만 그대로 갔다. 이제 다시 한번 바꿔보자 라는 정서가 발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을 문재인 정권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는 게 아닙니까? 서울시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당당하게 공천한 후보,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이 바로 진경 후보입니다. 반드시 진경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되고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경제를 진경과 함께 살려내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여야 지도부 총출동 그야말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4월 총선 6개월 정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겠지만 최수영 평론가님, 사실 뭐 구청장 심지어 이게 보궐선거일 경우에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심받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그만큼 이게 총선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볼 때 총선을 딱 6개월 앞두고 치르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재보궐선거라는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에서도 치러진다는 그런 또 장소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야 불문하고 수도권 승리가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이렇게 구청장 선거는 지방선거고 그다음에 지방의 살림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거든요. 과도한 정치적 해석과 어떤 이런 전선을 넓혀나가는 거는 저는 오히려 약간 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말하자면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좀 낮습니다. 낮은 데다가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게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민주당은 이것을 정권 심판론으로 가자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뭐 김포공항 인근에 있다 보니까 뭐 고도 제한이라든가 마곡지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발에 대한 수요라든가 지역의 이해관계가 좀 얽힌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여당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승패를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에서 승패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득표율 격차로 지느냐에 따라서 양당의 여러 가지 좀 그런 그 말하자면 쇄신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런 점들은 정치적으로 나중에 평가받는 것은 맞겠지만 그걸 앞서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 것이 과연 민주당의 좋은 선거 승리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지역에 대한 일꾼들을 뽑는 다시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차라리 포커스를 맞추는 여당의 그런 전략들이 조금 저는 재보궐선거 특성상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서지현 전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과도한 정치적 의미 부여는 독이 될 수 있다. 네, 제 바른 말씀이시고 올바른 해석인데요. 이것을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선거로 만든 장본인이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국민의힘이 비판 많이 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부산이나 서울 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있는데 후보를 낸 것도 비판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돌아서서 부산의 오거돈 시장이 다시 오거돈 시장 후보로 재보궐선거에 나온다면 그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상상이 현실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그 김태우 후보가 귀책 사후 책임이 있는데 본인이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하면서 본인이 책임진 40억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본인이 다시 선수로 뛰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뭐 김태우 후보를 뭐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하는데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인데 이렇게 판을 키운 건 여당과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민주당도 뭐 전국적으로 지원도 하고 이런 선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강서 주민을 위한 어떻게 보면 지자체 선거일 수도 있지만 내년 총선을 떠나서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서구청장의 선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왜 우리 8월 달부터 여의도 정가에서 나왔잖아요. 예. 이재명 당대표의 10월 사퇴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할 것인지 혹은 여당의 김기현 대표가 사퇴할 것인지 그 결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치열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금 우리 서재현 전 부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도 이 선거 결과 사실 구청장 선거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구청장 선거인 건데 김기현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엄청난 그 선거 결과에 따라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보궐선거, 그 한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전국 구도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선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부 여당에서 김태우 후보를 다시 공천을 하면서 판을 키운 면이 있지요. 네. 그런데 정권 심판론으로 민주당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건 간단합니다. 어차피 지금 정권 심판론의 가장 키워드는 강서 구민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그 국민들이 어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실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력 평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경제, 민생 살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도 우리 강서 구민들께서 윤석열 정부가 이번 취임한 지 1년 반이나 지났는데 과연 민생 살리기에 성공했는지 시간이 부족했지만 그렇다면 민생 살리기에 과연 몰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양 지도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텐데요. 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로 여당이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민주당이 승리하는데 아무래도 가까이 있지 않나. 하지만 선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조금 다시 의미를 되새겨 봤는데요. 이 강서구청장 후보 3명이 어제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 TV 토론회였는데 그만큼 이제 후보들 치열한 공방 벌였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본인의 공무상 비밀 누설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 판결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40억이나 되는 예산이 낭비됩니다.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본인이 다시 출마한 사례는 우리 정치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요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전세사기 특별대책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민생경제 국민안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비교적 최근에 경찰 생활을 퇴직하셨죠. 민주당에서 갑작스럽게 마지막에 후보를 끼워 넣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조민처럼 허위로 혹시 만들었거나 선거를 위해서 갑자기 급조해서 만들어준 경력이 아닌가. 대통령께서 사명권을 발동하셔서 이 자리에 같이 서 있지만 강서 국민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교훈 후보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 저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입당 기준도 바꿔가면서 변칙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 후보자로서 같이 앉아있는 분께서